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이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각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각의 근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일단은 받고 있었던 동생 조건 씨가 받고 있었던 혐의부터 좀 제가 정리해 볼까요? 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조건 씨의 혐의는 배임 수재,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인데요. 네. 일단 배임 수재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예.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뒷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억 원 정도. 그건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원자들한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배임 부분은 96년에 자기가 고려 시티 개발을 하면서 웅동학원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수주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 공사 대금 못 받은 16억 원에 대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각각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고 예. 여기서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100억 원대의 채권을 가지게 됐는데 예. 이 사람이 이때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면은 이건 배임이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는 왜 중간에 낀 브로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조건 씨한테 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 이 세 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예. 근데 영장 청구는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일단 또 짚어주실까요?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은 주요 범죄라고 하면서 배임 부분 있잖아요.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그 소송한 부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예. 배임에 관해서는 소송 들어가서도 끝까지 다툴 여지가 많거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면 변호사를 사고 끝까지 다투는 게 오히려 학원한테는 배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배임 수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씨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서 예. 검찰이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인멸할 염려가 없고 예. 그 외에 이 사람이 초범이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예.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조건 씨는 우리가 흔히 그 영장 심사를 받으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서류로만 지금 심사를 한 건가요? 네, 서류로만 심사를 했지만은 이건 그거는 예. 본인이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고요. 예. 서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낸 의견서 같은 거는 다 아. 재판부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심사했다는 게 아마도 검찰에서 낸 영장 청구서와 변호인이 낸 의견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 건강 상태도 좀 포함이 됐어요. 지금 이 기각 사유에 보면 이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아팠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 디스크 때문에 영장 심사기일 연기한다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의사 출신 검사가 가서 봤더니 별게 예. 아니라고 해가지고 강제 구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국정농단 때 2대 학사비리 관련해서 김모 교수가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구속이 됐는데 왜 디스크는 이렇게 봐주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영장 기각 결정문을 보면은 건강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 본질적인 경우는 이 청구서에 기재된 죄 중에 주요 범죄인 배임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설레 운운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교사 채용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이라는 거는 내가 기소하고 싶은 주요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이게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을 해서 압박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려 그러는 거를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이라 그러는데 네. 예. 이거는 위법이에요. 얼마 전에 왜 윤중천 씨 있었잖아요. 김학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예. 그때 윤중천 씨를 검찰에서 개인 비리, 알선 수재, 사기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변호인 측에서 김학의 뇌물 사건에 관한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건 별건으로 구속하라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요 범죄, 배임죄를 주요 범죄라고 하고 배임 수재 부분은 그냥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배임 수재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수사를 하고 싶은 거는 배임죄인데 혐의가 소명이 될 수 있는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구속을 시켜 가지고는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실무상 별건 구속과 여죄 수사는 확연히 구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처음부터 주요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없어서 다른 그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는 수사를 할 걸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는 게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이고 예. 여죄 수사는 수사하다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 구분되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이미 검찰에 고발장이 그 제출이 된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요 범죄, 별건 범죄 이렇게 구분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배임 혐의로 봤던 것이 결국에 배임이라는 게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검찰의 지적 사항이고 그럼 그때 이사장이 조국 장관의 친어머니 그리고 네, 이사로서. 이사가 정경심 교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멀리 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웅동학원 문제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보는 것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자면 이제 정경심 교수까지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절차라고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지금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불투명해진다.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영장 심사 자체도 포기를 했는데 왜 구속을 하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예. 변호인 의견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번 결정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목해서 볼 점은 뭐냐면은 예. 영장 기각의 이유는 결국 별건 구속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을 아직도 제대로 영장 단계에서 소명할 정도로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펀드, 입시비리, 웅동학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예.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또 조국 장관 PC에서 무슨 뭐 소송 그 대응 방안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조국 수석의 어머니 얘기까지도 나오고 예, 예.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연결고리를 검찰이 찾지 못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조건 씨 신병 확보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예. 지금 영장 재청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배임 부분 있잖아요. 허위 네. 소송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확실히 혐의를 입증할 만할 정도가 되거나 예. 아니면 조건 씨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범죄를 찾아내지 않는 한 예. 재청구를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당장 이제 모든 사안들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해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판사가 있으면 보통 기각 사유 같은 게 많이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 접하잖아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소위 이꼴 검찰이 이거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뭐 모든 게 다 이제 등치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간편한 편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아직 검찰이 제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부분 검찰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혹은 한두 차례 더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어떤 쪽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근데 워낙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뭐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달 말까지 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왜 그 자산관리인 차 트렁크에서 PC 3대 발견된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일반인 같았으면은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펀드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더 조사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지금 영장을 청구할 일단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예. 펀드 관련해서는 왜 어저께였죠. 오천조가 예.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뭐 근데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 관련된 부분은 삭제는 했다고 하지만 예. 뭔가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련성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락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예. 추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뭐 100억
뭐 예정하고 14억 펀드에 납입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증거 인멸 부분에 뭐 협의했다는 부분 그거 정도 외에는 그냥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부분을 어디까지 상정을 했는지 어디까지 지금 추사가 진척되고 예. 있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참여연대에서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코링크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뭐 무상으로 주식 기부한 부분들이 네.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뇌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일부러 뭐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삭제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 관련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그게 두 가지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재판 전략일 수도 있고 검찰에 네네. 그리고 실제 수사 해보면서 지금까지 소명된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네네. 더 해봐야 된다.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영장 이번 청구. 주는요? 그렇군요. 이번 주가 오늘이 벌써 수요일. 예, 예.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B라고 우리가 부르죠. 프라이빗 네네. 뱅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제 녹취를 이제 공개를 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좀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노트북 얘기가 나오네요. 그 검찰이 노트북 행방을 추적 중이라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에서 나온 그 PC 세대 중에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다 별개의 문제인 그러니까 건가요?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자산 관리인이 정경심 교수랑 영주까지 가가지고는 뭐 네네네. PC를 반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노트북이 본인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걸 자기 차에다 두고 내렸는데 예. 자기는 그 노트북이 뒤에 있었던 거를 몰랐대요. 그러다가 여의도 모 호텔로 오라고 정경심 교수가 그 조국 맞아요. 장관 청문회 당일날 네네네.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 전해주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노트북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네.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과잉수색이 아니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압수수색 시점이 늦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특혜로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11시간 여성만 있는 집에서 과잉 수사했다 그렇게 비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노트북의 행방만큼이나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심야 조사.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뱅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김모 씨가 어제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도 지금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근데 그 심야 조사의 기준이요. 검사들 공보 준칙을 검사들 그 기준 내부 지침을 보면은 네. 자정 이후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동의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9시 이후로는 조사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를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적용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 나와 가지고는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에 나가서 예. 이렇게 폭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복성 심야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조사를 받았다는 그 시간도 3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다는 내용도 예. 사실 별로 결정적인 건 없어요. 물론 90분 다 읽어보진 않았고 예. 제가 들어보진 않았고 일부 예. 편집된 내용만 공개하기는 했지만 거기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 김모 직원이라는 사람은 펀드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자기는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한 게 그렇게 뭐 증거인멸 방조 그런 취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했던 거를 증거인멸 방조로 본 거는 그냥 읽는 사람들의 어떤 추정이었고 그 사실 자체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도 증거인멸 관련해서 본인도 피의자거든요. 예. 근데 유리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영주까지 가가지고는 그 PC를 트렁크 안에 넣어두는 게 이게 말이 맞냐에 관해서는 예. 그 내용만 복제하면 되는데 그걸 왜 트렁크에 넣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도 좀 말이 꼬였어요. 이거를 뭐 그러니까 김모 씨는 누가 시켜서 컴퓨터를 반출해서 뭐 드라이브를 갈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김모 직원도 증거 인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두둔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데 예. 예. 이거 유튜브의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된 거를 듣지 않고서는 예. 저는 그분이 여기서 가서 얘기를 했던 게 예. 뭐 검찰이 그것 때문에 보복성 조사를 할 정도로 결정적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시기가 또
조사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이 심야 조사가 있었다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불러서 검찰이 조사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뭐 좀 시간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김모 씨가 발언한 모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과 사뭇 다르게 보도됐다라는 점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안 이제 조국 장관이 어제 직접 발표했거든요. 네. 직접 발표하면서 이 검찰 개혁 방안이 앞으로 이제 검찰도 이 부분을 많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하고랑 조국 장관이랑 지금 경쟁하듯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저는 그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될까요? 그거는 네. 검찰이 어떤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권 보장이라든지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취지에 맞는지 그다음에 이게 시기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연구원에서는 법원 개혁까지 얘기를 했는데 검찰도 준사법기관이고 법원도 사법권이잖아요. 민주국가에서는 법치를 신봉하기 위해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필요한데 의회와의 어떤 권력 분립은 타협을 해야 되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터치를 안 하는 게 결국 이거를 존중하는 건데 과연 올바른 흐름대로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은 사실은 이 어떤 검찰 개혁 방안,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이 검찰에 미칠 영향, 더 나아가서는 어떤 법원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은 그 일부 그런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 그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당장 그 정경심 교수 소환받아서 조사를 할 때도 밖에서는 촛불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검찰이나 뭐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여론에 의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사법농단 얘기를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판사들을 뒤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건 사법농단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뭐 물론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직접적인 압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보복성 수사다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나눴는데요. 일단 변호사님은 지금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조국 장관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검찰 개혁에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금 3주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광화문에 집회가 있고 서초동에 집회가 있고 지금 반복해서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잠정적으로 마지막 집회가 될 거란 얘기가 있네요. 실제 그렇습니까? 촛불 집회가 잠정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촛불 집회건 아니면 광화문 집회건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마지막 집회라니까 또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미사일 부분 아니면 경제, 일본의 보복 조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조국 장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조국 장관 수사도 피의 사실 공표를 너무 강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하거든요. 공인에 대한 수사잖아요. 한번 시점을 정해가지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처럼 여기까지 수사가 왔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다 이거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해가지고도 이게 과연 방향이 맞냐, 내용이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문제고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는 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